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6부 언어와 매체를 여러분과 함께 할 최서희입니다. 자, 9월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나 이번 이 언어와 매체 전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떤 의미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정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나왔죠. 쉬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특히 언어, 문법의 3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문, 단어, 문장의 문법 요소가 굉장히 균형 있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문항들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직접 구성 성분 분석하는 것들 바로 딱 만나는 35번에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었죠. 이런 문제들은요. 전통적으로 기출문제 열심히 풀고 수능 연계교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건 나올 법한 문제들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의미 있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매체 역시도 제가 이따 매체 강의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특별하게 어렵다, 색다르다, 신유형이다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좀 더 안정적인 유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에게 어쩌면 아주 익숙한 환경들,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혹은 누리집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익숙한 매체가 나와서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35번부터 36번 이 세트는요. 여러분 지금쯤 됐잖아. 공부하셔야죠. 이거 나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되게 가볍게 읽으면 돼. 그냥 내 지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치? 몰라도 사실 읽으면 풀려요. 그런데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아껴야지. 낯선 작품, 낯선 지문 만났을 때 거기서 쓸 수 있는 거야. 자, 봐보세요. 따라오세요. 복합어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35번과 36번이 엮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이 35번에 A를 바탕으로 추론하라고 했으니까 이 A 부분을 읽고 바로 35번 실전에서는 해결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저는 다 읽고 갈 거예요. 전체 흐름 한번 판을 딱 짜드릴게요. 자, 그 다음 36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하나 여러분 대응시켜야 돼서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뿐이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좀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가봅시다.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서 형성된 합성어가 있고요. 파생어가 있습니다. 자,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 둘로 나누는 걸 우리가 직접 구성 요소를 나눈다라고 얘기하고요. 직접 구성 요소 혹은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포인트는요. 둘로 나눴을 때 한 번 쳤어? 나눴어? 그 큰 두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면 합성어. 자,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인 단어로 이루어지면 파생어라고 하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안 어려웠을 테지만 제가 우리 개념 강의에서요. 국어 단판 개념 강의에서 언어와 매체 특히나 이 부분 얘기할 때 늘 강조하면서 예를 드는 거. 내가 좀 익숙한 예시 하나만 기억을 해 봅시다. 코웃음, 비웃음 이 단어가 있어. 이 단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직접 구성 요소를 한번 파악해보자. 한번 큼직하게 딱 쪼개봐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코에다가 웃음이 결합된 거네. 한 번 쪼개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두 번 더 들어가면 이렇게도 나뉘어지겠지만 우리가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한 번 둘로 나눴을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근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합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비웃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비웃음. 이게 뭐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비웃다에다가 음이 결합된 거야. 그러면 한 번 크게 나누니까 이렇게 되지. 어근에다가 이거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잖아. 그러니까 접사가 있네? 얘는 무슨 파생어야. 이런 내용 다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 얘기 결국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건 배경 지식으로 제가 좀 떠올려 보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직접 구성 요소를 들여다봤더니 하나의 형태소가 되기도 하고요.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데, 그렇구나. 잘 와닿지 않네? 예를 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우리 항상 언어와 매체, 언어 이 문법은요, 개념 플러스 예시, 이 두 축만 딱 잡고 가면 어떤 문제 나오든 다 풀리거든. 여기서는 개념 알려줬고 바로 뒤이어서 예시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친절한 문제입니다. 자, 꿀벌 같은 경우 얘 한번 분석해보자. 직접 구성 요소 어떻게 해요? 딱 한번 크게 둘로 나눠 보니까 꿀 플러스 벌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치? 자, 각각 명사 어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두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얘는 합성어다 파생어다? 합성어인 거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자, 꿀 하나의 형태소, 벌 하나의 형태소. 형태소라는 게요,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그러니까 뜻이 남아있을 때까지 나누면 됩니다. 이때 이 뜻이라는 건요, 어휘적인 뜻뿐만 아니라 우리 문법적인 뜻도 이 뜻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꿀과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다라는 것까지 끄덕끄덕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바로 실전이라면 35번 와서 해결하셔도 무방해요. 자, 나는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쭉 더 끌고 가볼게 한다면 끌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게 크게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래요. 자, 대낙 이거 보세요. 예시를 다 이렇게 연결해 준다. 대낙 이거 뭐지? 낚싯대를 써서 하는 낚시질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원래는 대낚시인데 이것의 일부가 줄어들었어. 아, 시가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대낙이 됐구나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사례네.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단어라는 거야. 자, 기억 우리 확인했습니다. 대낙 이거. 시가 있었는데 줄어든 형태로 대낙이 됐어.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네요. 자, 니은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포인트는 뭐다? 첫 음절끼리입니다. 첫 음절끼리 결합한 경우가 있다. 또 예를 들어준다. 보세요. 고법은 고등과 법원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등법원이라는 말의 고등법원이라는 말에서 법. 자, 결합된 두 말에서 앞 글자 첫 음절을 따왔네요. 첫 음절끼리 결합했네요. 그게 두 번째 사례야.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는 건요, 고법이라는 단어. 자, 포인트는요, 첫 음절이야. 첫 음절끼리 결합된 거야. 자, 또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 어떤 건 앞부분 따오고요. 또 다른 말의 경우는 뒷부분. 앞에서 따오고 뒤에서 따와서 하나의 단어로 탄생하는 거. 이건 뭐야?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을 뭐라고 하냐면 교생, 우리 학교 교생 선생님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자, 그때 교생은 사실은 교육의 교자와 실습생의 생자의 뒷부분. 여기서는 앞글자, 여기서는 뒷음절, 앞음절, 뒤음절을 따온 거죠. 결합해서 형성하였다. 자, 여러분 그러면 디귿은 예를 들어줬네요. 교생이 예고요. 첫 음절과 끝음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뒷부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예시까지 주니까 사실은 길지만 그 길이가 우리를 압박하는 글이 아니라 뭐였어요? 충분한 정보로 설명을 해주는 사고의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이처럼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는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관계까지 이제 파악해보래. 의미관계 사실 이 부분까지 내가 사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주는 거야. 예를 또 들어줍니다. 선생님 패턴이 보이네요. 이번 수능도 그럴까요? 그렇지. 이번 수능도요. 항상 개념 주고 예시 줄 거예요. 또는 개념만 줬어? 예시 너 찾아봐 이렇게 묻거나 예시만 줬어? 개념 한번 찾아봐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 유지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대낙과 대낙시는 서로 바꿨어도 그 의미에서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무슨 관계? 유의 관계 맺는다라는 거. 단어의 의미 관계까지도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죠. 자, 법원 안에 고법이 있는 거야. 법원 아래에. 그치? 그러니까 고법과 법원은 상이어와 하이어의 관계, 그걸 우리는 무슨 관계? 상하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관계를 맺지 않는다. 의미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맞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 유의관계, 상하관계까지 알려줬네? 그러면 이제 35번은 A 부분에 국한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 자, 따라오세요. 이거 추론 물어본다고. 추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훅 겁먹는데 추론도 여러분 사실적 이해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이렇게 나왔잖아. 여러분 봐. 용꿈을 딱 나눠봅시다. 처음에 용, 꿈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꿈 한번 볼까요? 꿈 안에는요. 사실은 요거 포인트였다. 꾸다에다가 이렇게 결합이 됐어. 그런데 우리 처음에 크게 한번 나눌 때는 이렇게만 나누면 돼요. 맞지? 용, 꿈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 꿈을 들여다보니까 직접 구성 요소는 뭐냐면 용과 꿈이야. 그런데 이 꿈을 들여다보니까 요 지점 놓친 친구들 많을걸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 새롭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수능에서도 제 기억에 의하면 탈춤인가? 예, 이거 나왔을 때 학생들이 춤 하나지 이렇게 착각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추다에다가 붙은 거잖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자,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군. 용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꿈은요. 아니잖아. 꿈 한 개의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의존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었네.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야. 얘는 용에만 해당되는 거야. 이해됐죠? 우리 적절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자, 2개 이제 물어보고 있네.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이것도 모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 요렇게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군. 자, 여러분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면 무조건 파생어야. 그렇다면 제시된 이 얘가 하나가 접사인지를 봐야 되겠네. 자, 크게 한번 쪼개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단어 어떻게 구성됐죠? 봄 플러스 날. 봄, 날 각각 다 어근이네. 그런데 망치질은 어때요? 여러분? 망에다가 치질이야? 아니잖아. 자, 망치에다가 질 이렇게 결합된 거죠. 무슨 질 할 때 이때 질은 접사잖아,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모두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망치질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봄날은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어. 하나하나 이런 사고 과정 해주면 돼요. 귀찮아하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답 찾아갈 수 있다. 여러분 9월 모의평가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 틀렸어. 괜찮아. 그런데 어떤 예시를 착각해서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자, 아까 용꿈과 마찬가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필자를 뜻하는 이제 뭐 판단해보래? 지은이 한번 판단해보래요. 그러면 지은이 보세요. 일단 이 지은이라는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를 한번 나눠보면 지은 이라는 거야. 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야?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 그런데 이렇게 딱 나뉘어지고 나서 다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 지은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 봐. 짓다에다가 우리 는, 을. 이거 뭐야? 의존 명사를 수식하게 만들지? 자, 관형사형 어미이고요. 얘는 어간이잖아. 그러면 다시 들어와 보세요. 일단 직접 구성 요소는 지은과 이는 이 말이야.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한다. 일단 이는 의존 명사니까 의존 명사도 명사야 얘들아. 자립 형태소 맞아. 그러나 얘는 모두 아니잖아. 왜냐? 지은 할 때 이 직접 구성 요소 지은은 짓다에다가 은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입니다. 됐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네. 자, 놀이방과 단맛에 자, 이 두 단어를 한번 또 찾아봅시다. 어떻게 해요?
자, 놀이방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거 재밌다? 나중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이거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건데 재밌어. 따라와 보세요. 단맛. 얘를 일단 이 단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딱 크게 나눠보세요. 놀이에다가 방이 결합된 거네? 요렇게 나눌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 안을 또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원래 놀다에다가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사 이가 결합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 단맛도요. 일단 큰 덩어리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나뉩니다. 단맛. 맞죠? 그런데 이 단 안을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이거 찾았어요? 그렇지. 달다에다가 어근 그 다음에 니은 는 할 때 이 역시나 맛을 꾸며주죠. 이거 뭐예요? 그죠? 관형사형 엄입니다. 그럼 선생님 리을은요? 탈락돼. 이렇게 결합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분석이 가능했어. 그럼 그 다음 판단해 볼까요?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 하고 봤더니 일단 놀이방 안은요. 방은 자립 형태소지만 놀이를 들여다봤더니 얘는 이가 결합된 거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거네. 자, 단맛도 마찬가지다. 맛은 자립 형태소야. 그런데 이 경우 단 같은 경우는 달에다가 은이니까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거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이야. 예시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고무신을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직접 구성 요소 분석해 볼까요? 어떻게? 크게 딱 얘는요. 고무신이라는 말에다가 무엇으로 만든 고무신이야? 꽃으로 만든 건가 보지. 꽃 장식이 있는 건가 보지. 자, 그러면 꽃 고무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봐.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으로 분석할 수 없어요. 어떻게? 꽃 고무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36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3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봤네. 이거 역시 시간 좀 걸렸고요. 뭔가 되게 성격이 급한 친구나 덤벙덤벙 되는 친구들은 여기서 아마 많이 틀렸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막상 다 풀이를 하고 보면요.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싶다고. 수능에 이런 문제들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못 풀 문제 없다. 여러분 풀 수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언어와 매체에서는요. 이거 하나 꼭 강조드릴게요. 6월에서도 그랬지만 9월에서 확실시 됐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시간을 막 단축하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만 급해서 오히려 시간은 줄였는데 다 틀렸어. 무슨 의미가 있니? 그치? 따라와봐. 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요 사례 확인해봤습니다. 자, 흰자. 뜻도 줬어, 친절하게. 알속 노른자 위를 둘러싼 흰 부분이야. 이 형성에 사용된 말은요. 흰자 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봐. 흰자 위의 흰자는요. 여기서 뭐가 사라진 거야? 그렇지. 대낙시랑 똑같은 거지. 대낙. 그래서 얘는 기억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수 보세요. 얘는요.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야. 공수라고 하면 자, 공격의 공, 수비의 수. 이거 뭐야? 첫 음절을 따왔네. 얘는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니은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실은 제가 지금 풀이를 하느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집중해 주세요. 자, 직선 보세요.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라고 돼 있는데 얘 직접 선거를 가지고 만든 말이야. 그럼 직접 할 때 직, 선거할 때 선, 얘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앞 음절만 따온 것 니은에 해당되네요. 자, 그 다음 민자 보면요. 민간이나 사기업이 하는 투자를 민자라고 해. 그럼 민간할 때 민자, 투자할 때 자자.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따왔네. 이건 뭐야? 디귿과 유사한 사례네요. 맞지? 디귿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저 외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영화라는 거야. 외국 영화야. 그럼 봐. 외국할 때 외, 영화할 때 화. 이거는 디귿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선택지를 한번 쭉 볼래? 선택지를 보면 구성이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는 기억에 해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 해당하고 뒤는요. 의미관계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 B는 기억에 해당하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패턴이네. 그러면 여러분
언어와 매체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 막 안 읽고 넘어가서 문제 풀고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야. 끊어서요. 앞에서 정오 판단하고 만약에 여기서 틀어지면 뒤까지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기억에 해당하고 기억에 해당해. 맞는 말 맞지? 앞이 맞네? 그러면 뒤를 봐야 되겠죠. 자,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과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자, 여러분 흰자위와 흰자가 유의어잖아. 그러면 유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야지. 이해돼요? 지금 우리 적절한 거 하나 찾는 거다? 그러니까 1번 답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가야 돼. 자, 그 다음 2번. B는 기억에 해당하고 B는 우리 니은에 해당한다는 거 봤잖아. 그러면 사실 이 문제 실전에서 어떻게 달려들어야 돼? 볼 필요도 없군. 앞이 틀렸어요. 됐지? 그렇게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봐. 3번도 볼까요? C는 니은에 해당하고 D는 니은에 해당하고 이렇게 딱 끊어보세요. 자, 그러면 C가 니은에 해당하는지 맞네. 그러면 이건 뒤를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하관계인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상하관계를 맺는지 C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 중에 선거가 있단 말이지. 자, 선거 안에 뭐가 있어요? 선거 안에 직접 선거가 있다면 직선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간접 선거가 있겠지. 간선. 그러면 선거의 방식 중 하나네. 상이요, 하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야. 그러면 나머지 4번, 5번 과감하게 넘어가도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해도 괜찮아. 확실하니까. 자, 그 다음 D는 니은에 해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D는 니은에 해당해 안 해? 안 해. 얘는 뒤에 볼 필요도 없어. 됐지? 뭐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유의관계를 맺지 않는다. 저기 4번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민자? 민간이나 사기업에 하는 투자? 여기서는 민간이 하는 투자 요 두 개가 합쳐져야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투자 아래에 민간이 하는 것과 정부가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투자라는 단어와 이 민자라는 말은 투자 안에 민간이 하는 거니까 상하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야 맞겠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5번도 딱 나눠서 봅시다. 5번도 이렇게 딱 끊어보면 이는 디귿에 해당하고 이 디귿 여기 맞네. 그대로네. 그럼 뒤를 봐줘야 됩니다. 단어 형성이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여러분 외국 영화인데 영화 아래에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뭐가 있어? 그렇지. 외국에서 만든 외국 영화가 있고요. 우리 그걸 이제 외화라고 여기 나와 있지? 외화라고 합시다. 외화가 있고요. 그럼 외국에서 안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자기 나라에서 제작한 영화를요. 방화라고 하는데 이거 몰라도 돼. 그런데 봐. 일단 영화 안에 외국에서 만든 게 있으면 외국에서 안 만든 것도 있겠지. 맞지? 그럼 상이요 하이요 상하 관계 같네. 그러면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앞은 맞지만 뒤가 틀렸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선택지를 읽어내는 이 기술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사실 이게 어떤 정말 스킬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문제를 거시적으로 읽어내는 힘입니다. 이걸 딱 봤을 때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아끼자는 차원에서 앞부분에서 이미 제거가 되는구나. 그럼 남은 1번, 3번, 5번을 가지고 뒷부분의 의미관계까지도 이해해보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가는데 우리 문법의 3대장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그 1대장이 바로 의문입니다. 의문. 그리고 의문 변동이 제 기억에는 뭐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뭐 한두 해 의문 변동이 안 나오면 다들 놀랄 정도. 항상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왜 안 나왔지? 뭐 이럴 정도. 그러니까 의문 변동이 내가 지금 약하다, 흔들린다. 그럼 반드시 정리해 두십시오. 선생님, 제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수능 개념 강의, 국어 단판에서 언어 부분만 뽑아서 쭉 훑어보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의문 변동하면요. 크게 4개의 축,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 4가지의 축을 생각할 수 있어. 4가지 유형의 의문 변동을 탐구해보면 한 단어 안에서
이 서로 다른 유형,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은 다 다른 유형이잖아. 그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2번 이상 일어나기도 하고 단어에 따라서 다양한 발음 과정에서 양상을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사실 여기서 주어지는 이 정보는 우리에게 크게 의미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도 여러분 진짜 너무 떨리는 마음에 내가 수능장에서 딱 풀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 한 단어의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났구나. 한번 확인해 볼까? 빛, 디귿으로 바뀌었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군. 한 번 맞아. 덜이 됐구나. 리을 비읍 중에서 하나가 탈락됐네. 장군 단수나야. 맞아. 이거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건 혹시 네가 잘 모를까 봐 이해시켜 주려고 준 겁니다. 맞지? 그렇죠. 한 단어의 음운 변동이 한 번씩 일어난 거구나. 여기 뭐 자음근 단수나 일어났고 여기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네. 여기 보니까 밤는에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까요? 밤는에서 리을 비읍에서 리을이 탈락됐어요. 이건 뭐야? 자음근 단수나. 그런데 탈락되고 나서 비읍이 살아있단 말이지. 는 발음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뭐가 됐어요? 미음으로 비음화가 됐네. 여기서는 또 교체가 일어났네. 우리 교체 안에 유음화, 비음화, 음자리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예들을 다 보여주고 있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2번 이상 일어나는 것도 있겠구나. 이거 하나 볼까? 앞날 같은 경우는 일단 피읍이 음절 끝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비읍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났더니 앞날 이게 발음이 어려워져.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비읍과 니은이 만났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 비음화가 일어났네? 그러면 비음화와 음절 끝소리 규칙은 둘 다 뭐예요? 교체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교체라는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2번 이상 일어났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 쓸 거야? 아니지. 이제 우리가 혹시 몰랐다면 이걸로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쪽에 보세요. 이를 참고하여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따라오세요. 이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예를 2개씩 생각해봐. 자, 이것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2개 다 언제 다 하고 있어? 물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 풀이를 해드릴 거긴 한데요. 실전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만약에 앞이 틀렸어. 그럼 사실 뒤 볼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해서 날릴 거 날려줘야 됩니다. 일단 따라와 보세요. 기억에 해당되는 건지 보자. 교체가 한 번 일어나야 되고요. 탈락이 한 번 일어나야 돼. 딱 이만큼의 조건을 갖춰야 돼. 그랬을 때 재밌는 얘 뭐야? 쌍슛 올 수 없지. 그러니까 밑이 됩니다, 여러분. 밑. 디귿으로 바뀌었어. 이거 뭐 일어난 거야?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부딪히는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밑과 는이 이렇게 발음을 할 때 밑는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지. 이건 무슨 화야? 그렇지. 민는으로 발음이 됐단 말이지. 여기 앞에 나오고요. 민는으로 발음이 됐단 말이지. 비음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제일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 됐고요. 교체.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네? 또 교체야. 어허? 얘 교체만 2번 일어났는데? 그러면 기억에 해당이 안 돼. 일단은 얘는 나중에 답 찾고 나서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우리 니은을 찾아야 되는데 니은은 뭐냐 하면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나야 돼요.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나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불리익이라고 발음까지 다 줘. 너무 친절하지 않니?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불은 그대로야. 그런데 갑자기 리을이 들어왔어. 선생님, 리을 첨가 아닌가요? 주의하세요. 기억하세요. 리을 첨가는 없습니다.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니익이 됐는데 자, 니은이 첨가됐는데 리을과 니은이 부딪혀요. 자, 첨가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부딪히니까 유음화가 됩니다. 유음화가 일어나서
리로 바뀌죠. 그래서 불리익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첨가가 한 번 일어났고 유음하니까 교체가 한 번 일어났네.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오, 얘는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뒤에 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 견인력 이 단어 잘 봐두세요. 일단 선생님 저 이 단어 무슨 말인지 보세요. 견인력 니은이 갑자기 사라졌어. 자,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 첫 번째 포인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리을 첨가라는 건 없어. 리을 첨가 많이 낚이는 부분이거든.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연음되는 것은 음운 변동 현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견은 있고요. 여기 뒤에 니은이 여기로 쏙 넘어갔지. 자, 그래서 닌이 됐어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연음이 발생한 거야. 앞에 니은이 뒤에 초성 자리로 올라간 것뿐이야. 연음은요, 음운 변동 현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이거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수능장에서 순간적으로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출제자들 그런 거 꿰뚫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니은 리을이 만났잖아. 인력할 때 니은 리을이 만났어요. 그때 니은 니은으로 바뀌었지. 오, 리을이 앞에 나오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뀐 거. 이건 음운 변동 현상 맞죠? 이건 뭐야?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견인력이라는 단어의 발음 과정에서는요. 리을의 비음화가 결국 일어난 거고 비음화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체 한 번, 첨가 한 번 틀린 거야. 이거 그냥 눈으로 쓱 봤을 때 니은이 첨가됐군 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예시였습니다. 주의하셨어야 돼요. 안 낚였겠지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서 훅 하고 좀 답을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 이거 약한 친구들이거든? 연음, 음운 변동 절대 아니야. 혹시 이거 연음 아닐까? 이거 의심 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디귿 한번 가보자. 교체가 한 번. 교체 한 번. 오케이. 축약이 한 번 일어나야 돼. 좋아. 그러면 일단 앞에 거 먼저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똑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치? 그런데 뒤에 할 때 기역 발음이 뭘로 바뀌었어? 된소리다. 이거 우리 된소리 대기 알잖아. 발음 뒤에 오는 드는 된소리로 바뀌는 거야. 된소리 대기가 일단 한번 일어났어. 그 다음에 드트가 형식 형태소 1을 만났어요. 디귿이나 티읕이 형식 형태소 1을 만났을 때 뭘로 바뀌었어요? 치읓으로 바뀐 거. 이거 뭐라고 해?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체 안에 국외음화도 있어요. 드트가 어떤 환경이 되니까 드트로 바뀌었단 말이야. 국외음화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났는데 띠로리. 그럼 뒤는 볼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요. 교체 두 번 일어난 거야. 그러면 파묻히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판단 안 하고 푸셨어야 잘 푼 겁니다, 여러분.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해야죠. 자, 그 다음 가보자. 리을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교체가 두 번이나 일어나야 돼. 그리고 탈락 한 번. 오케이, 좋아. 자, 읍조려 가볼까요? 여러분 잘 봐. 리을 피읍인데 요 발음 기호 안에 보니까 리을이 없어. 일단 뭐가 일어났어? 그래서 탈락이 일어난 거야. 자음근 단수나 탈락 한 번 충족됐어. 그럼 교체 두 번 보면 되겠죠. 근데 읍할 때 이 피읍이 아니라 뭐가 왔어요? 비읍이 왔네. 그렇지. 프는 올 수 없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 현상 한번 일어났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줬어? 된소리로 바꿔줬잖아. 된소리 대기 교체네요. 그럼 탈락 한 번, 교체 두 번. 얘는 맞네. 이런 경우는 뒷부분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건늙어 볼까요? 건늙어 여기 가만히 보니까 티읕이 왔어요, 여러분. 티읕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티읕이 올 수 없고 거기에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 있네. 그러면 음끝 교체가 일단 한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늙어 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늙어 할 때 리을 기역이었는데 선생님 여기 탈락이 한번 일어났네요. 아니라는 거지. 기역이 어디 갔어요? 뒤따라 나오는 초성 자리에 쏙 들어가 버렸죠?
그치?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연음이 됐어. 연음은 음절 끝소리, 음운 변동 현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교체가 일어났는데도 발음하니까 어렵잖아. 겉늙어. 맞지?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 그렇지. 바로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이 늙어 부분에서는 연음, 여기서는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났어? 비음화가 일어났으니까 교체 현상. 교체만 몇 번 일어났다? 2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문제 되게 치밀하게 구성된 문제다. 얼핏 보면요. 리을 기억이었는데 기억이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 없어진 게 아니라 뒤로 쏙 올라붙은 거야. 연음이야. 맞지?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뒤가 아니네. 굉장히 매력적이었어. 자, 그 다음 한번 마지막 미음 확인해 보러 갈까요? 자, 미음 버들립인데 자, 봐. 교체가 2번 일어나야 되고요. 첨가가 1번 일어나야 돼.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답이 아직 안 나와서 답은 5번이야. 자, 버들 그대로죠. 그런데 입 부분이 립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자, 무슨 리을 첨가 자, 기억하세요? 리을 첨가는 없어요. 니은 첨가겠지. 자, 버들닙. 일단 여기에 니은이 첨가됐고요. 그 다음에 피읍이 음절 끝에 올 수 있다? 없어. 그러니까 비읍으로 됐어.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그러면 교체 1번, 첨가 1번이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 버들에서요. 들 할 때 이 리을과 첨가된 니은이 만나서 결국에는 이 첨가된 니은이 리을로 유마 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유마도 결국 뭐다? 교체잖아. 그러니까 교체 2번 일어났고 니은 첨가가 1번 일어났군. 확인 가능해요. 앞부분이 맞네. 그럼 뒷부분도 봐줘야 되겠죠? 덧니버 이것도 보세요. 일단 선생님 저 이제는 안 헷갈려요. 비읍이 여기로 올라붙었네요. 연음입니다. 그거 말고요. 시옷이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음절 끝에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시옷을 우리가 디귿으로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덧과 입어 그 사이에 무슨 소리가 더 들어갔어요? 니은 소리,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고요. 뒤에는 연음이니까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 자, 요 과정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패턴이야. 발음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닌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주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덧니버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야? 그렇지, 디귿이 니은으로 비음화가 일어났네. 그러면 아하, 교체가 2번 일어났고 니은 첨가 1번 일어났으니까 얘도 맞네. 그래서 답은 5번이 확실해.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실전에서는 답을 찾아냈겠고요. 저는 지금 연습하는 중이잖아. 그래서 이거 2개. 얽매는 얘와 파묻힌 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얽매는 잘 봐. 리을 기억인데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리을이 없어졌어. 자음군 단수나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탈락, 자음군 단수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얽매는 이렇게 되는데 얘 발음이 역시나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오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같은 계열의 비음, 이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비음화 현상이다? 그럼 비음화 현상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체 현상이야. 그러니까 비음화도 일어났고 탈락, 자음군 단순화도 일어났어.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파묻힌 얘도 이 단어도 좀 봐두세요. 파묻힌 같은 경우는요. 파는 그대로 있지. 묻힌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묻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축약이죠. 축약이 되면요. 티읕으로 축약이 돼. 일단 첫 번째 단계 축약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 오는 이가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는 환경과 유사하단 말이야. 이럴 때도 우리 뭐 일어나요? 구개음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얘가 트가 뭘로 바뀌었어? 지읒, 치읒. 그래서 친으로 바뀌는 거지. 이거 구개음화라고 해요. 그럼 축약 1번, 구개음화 교체 1번 일어났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자, 시간 많이 걸렸죠. 이건 인내의 어떤 시간이었지 어려워서 접근 못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9월 모평 언어와 매체 문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뒤 이어지는 38번입니다. 이 38번은 정말 문항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봐. 우리가 능동, 피동, 그리고 주동, 사동 항상 이거 묶어서 같이 공부했어요. 아마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고 연계교재에서는 수도 없이 다루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 안다?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 문법 요소라고 할 때 높임 표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언어와 매체 시간까지 계속 배워오는 대표적인 기본 문법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맞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또 시간 표현, 과거, 미래, 현재 이런 시간 표현에 더 나아가서요. 진행이냐 완료냐 이런 표현들까지도 물어보고 있어. 저는 이 문항 되게 어렵겠다 생각하고 딱 봤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교육적 가치가 높은 문제였어. 볼래? 각각의 핵심 특징들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핵심 문법적인 특징, 문법 표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이 보기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탐구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여기서 기죽거나 겁먹으면 나 높임 약한데, 나 사동피동 약한데 하면 그냥 접근 자체를 못하는 거야. 마음을 좀 열어놓고 가볼게요. 형이 동생을 업었다. 동생이 형에게 업혔다. 이거 뭐야? 그렇지. 이 두 A와 B의 관계 자체가요. 얘가 능동 표현이고요. 이 능동 표현에 주어와 목적어를 크로스했잖아. 크로스해서 만들었던 게 동생이 형에게 업힌 거야. 이거는 피동 표현이지. 업힘을 당한 거야. 그치? 그럼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식 중에 지금 여기는 없다에다가 이히리기 할 때 이 히자 이 뭐예요? 접사죠. 피동을 만드는 접사를 이용해서 피동을 만들어줬구나 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이해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능동 피동 주동 사동 표현에서 라고 했으니까 주동 사동이 안 나왔네 하고 봤더니 C, D는요 사동이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다에다가 히를 붙였어요. 읽었다에다가 히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읽게 시키는 행위, 사동이 됐어. 얘도 사동 표현이고요. 자, 나는 동생이 책을 읽게 하다. 게하다를 통해서 만든 사동이야. 그래서 C와 D는 둘 다 사동 표현이구나. 그런데 하나는 히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하나는 게하다를 통해서 통사적으로 만든 사동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동 표현에 대응되는 주동 표현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뭐겠어요? 시키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한 거. 동생이 책을 읽었다. 이 주동문에서 이런 사동문을 만들어낸 거야. 안 어렵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 단계. 먼저 A와 B에서 형을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꿔보자. 그러면 서술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말해보자. 자, 이제 높임이 딱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봐, 여러분. 여기서요. 이 형의 자리에 어머니를 바꾸자고 했잖아.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요? A에서는 주체가 되죠. 주어가 된다고. 주체 높임이네? 어머니는 높임의 대상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를 딱 넣는 순간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표지 뭐가 있었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머니께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높임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조사 깨서, 주격 조사 깨서를 써야 되고요. 또 서술어에 보면요. 그렇지. 의시를 붙이면 되잖아. 우리 그거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바로 그 지점이야. 자, A에서는 어머니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실현시켜야 돼. 주체 높임의 표지는 의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어에서 의시를 넣어야 하지만 여기까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서술어에서 의시를 넣는 거야. 어머니께서 동생을 업으셨다. 됐죠? 자, 그 다음 B에서는 시를 넣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B는 형 자리에 어머니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기는 주어 자리야 아니야? 아니네. 동생이 여전히 주어고요. 어머니께 라고 해서 부사어죠. 우리
의시는요, 주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높임의 표지였어요. 부사어를 높일 때는 부사격 조사 깨를 쓰고요. 그리고 몇몇 특수 어휘를 가지고 높인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에서는 시를 넣지 않아야 되겠지. 맞는 말이야. 왜냐? 비에서는 어머니가 주어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적절해. 답이 될 수 없네요. 이 사고 과정. 이렇게 각각의 높임 표지가 뭐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 다음 따라가 볼까요? 니은으로 오래요. 니은. 이제 C와 D를 봐야 되는데 봐. 맞아요. 그럼 C나 D에서 동생을 이번에는 할머니로 한번 바꿔보래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이 동생 자리에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를 넣어보면 돼요. 맞지? 자, 여기서 이 할머니로 바뀌는 순간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할머니께라고 해야 되겠지. 부사어를 높이는 거네. 객체 높임법이구나. 우리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봐. C에서는 동생에게 이걸요. 할머니 부사격, 부사를 높일 때 쓰는 부사격 조사,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께 하나 있잖아. 자, 깨로 바꾸고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요? 그치? 앞부분은 맞는 말,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C에서 읽혔다에 시를 넣어야 한다? 여러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시는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깨로 바꾸라고 했잖아. 객체 높임이거든. 그러니까 주체 높임의 표지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야. 이렇게 가야 돼. 굉장히 단순하죠. 어찌 보면 정말 각각의 문법 요소들 높임 표현이라든지 혹은 시간 표현이라든지 피동사동이라든지 이런 문법적인 기본 장치들 이해하고 있니? 기본 문법 표지들 이해하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나왔지만 저는 이 탐구 과정 너무 재밌었거든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요. D에서는 동생이를 할머니께서로 바꾸고 자 봐. D에서는요. 이 동생이를 할머니로 바꾸라며 여기서 선생님이 시킨 거지. 할머니로 바꾸는데 나는 할머니 이가 여기가 깨서로 바뀌면 되겠네? 그치? 여기서는요 여러분 주어 자리인 거지 어찌 보면. 얘 봐. 뒤에서는 동생 이를 할머니 깨서 주체를 높이는 우리 주체 높임의 격조사 하나 있잖아요. 깨서 바꾸고요. 이렇게 이거 의시는 언제 넣어준다고? 그렇지. 주체를 높일 때 깨서와 의시를 가지고 높여주는 표지잖아. 그러니까 의시 나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게 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갔더니 오케이 맞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디귿.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의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하면서 그럼 이번에는 ABC의 서술어에서 엇을 이번에는 이제 높임 말고 시간 표현 물어보네. 과거를 나타내는 엇을 뭘로 바꾸라고요? 고잇으로 바꿔보래요. 우리 고잇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진행의 의미. 그런데 그런 경우 배웠죠. 두 번째는요. 중의적인 의미인 거지. 넥타이를 매고 있다, 고잇하는 순간 넥타이를 매고 있는 그 진행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맨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완료돼서 어떤 행동이 그 이후에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잖아. 문장에 따라서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A와 B의 차이점이나 A와 C의 공통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래. 이제부터 선택지가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A의 경우는 고잇으로 바꿔. 형이 동생을 업고 있었다. 형이 동생을 업고 있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업고 있는 중이었던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업고 있는 이미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걸 얘기할 수도 있죠. 둘 다 의미 가능하네요. 그치? 그러면 동작의 완료 후에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맞는 말. 자, 그런데 B는 그럴 수 없대. B 한번 볼까요? 동생이 형에게 엇을 고쳐야 되겠네요. 업히고 있다. 자, 업히고 있었다.
봐. 자, 의미를 딱 생각해봐.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었다는 순간 얘 의미는 없고요. 진행의 의미만 있단 말이야. 업히고 있는 중. ing 영어로 치자면 그러니까 B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자, 계속 가볼게요. 디귿 A와 C는 모두 동작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진행의 의미 고잇으로 바꾸면 나타나잖아. 그럼 가봅시다. A와 C 여기에 고잇 넣으면 책을 읽기 고잇 썼다. 고잇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형이 동생을 업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둘 다 진행의 의미 나타내네. 오케이, 맞는 말. 38번이 아마도 여러분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부담감을 많이 줬을 법한 그런 문항으로 생각이 들지만 막상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요소를 묻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 이제 39번 가볼까요? 39번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 거 바로 이거야. 답은 나왔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요 부속 성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이런 친구들 있을걸요. 우리 문장의 성분하면 주 성분 있고요. 크게 세 축이라는 거. 자, 이런 뼈대를 그리는 건 언어와 매체의 기본입니다. 자, 언어와 매체가 지금 남은 한 달 혹은 두어 달 요 기간 동안 여러분 가장 쉽게 점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나 기본이 안 돼 있어. 괜찮아.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국어 영역에서 가장 쉽게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주 성분이 있고요. 여기서 문제로 나온 부속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독립 성분이 있겠죠. 주 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그랬을 때 그 안에 세부적인 요소 주 성분 뭐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네 가지. 자, 부속 성분 뭐 있어요? 그렇지. 바로 관형어. 그 다음 부사어. 이거 알 거예요. 자, 그 다음 독립 성분은 독립어.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성분의 체계를 딱 배웠는데 그런데 선생님 부사어 중에는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 있잖아요. 그것도 부속 성분인가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이 문제에서 딱 나왔잖아. 부속 성분 안에 부사어가 있어. 맞지? 필수적 부사어도 부사어야. 다만 좀 특이한 부사어인 건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봐. 이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체언 플러스 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속 성분이어야 돼. 그럼 이걸 나라면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해했을 것 같아. 어떻게 이해하냐면 체언 플러스 조사가 이루어져서 관형어가 되려면 관형격 조사가 붙어야 되고 체언 플러스 조사가 이루어져서 부속 성분인 부사어가 되려면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되겠구나. 됐죠? 그런데 너무 친절한 게 여기 아래쪽에 자료라고 해서요. 체험과 조사가 뭔지도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우리 중세 국어니까 다 풀어서 설명해 줬어.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주격 조사 아니야. 관형격 조사 시옷 아래와 같이 있는 의 알려줬네요. 부사격 조사 에나 에 알려줬네요. 그럼 얘가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어. 얘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어 찾으면 된다고. 자, 따라와 보세요. 이런 뒤에 나오는 우리말로 풀어준 부분 적극 활용하셔야죠. 내히 이러 바라레 가나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 라고 돼 있는 거잖아. 내 시내를 얘기하는 거거든. 내 히읗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체언에. 그런데 얘는요 사실은 주어란 말이야. 가가 붙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부속 성분 찾는 거야. 그렇지. 어디에 보이네요. 바라레 보이네요. 맞지? 그러면 하나 있네 부속 성분. 일단 A 확정. 자, 그 다음 나란 말싸움인 중 위에 나라 이거 알지?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의 하고 보니까 나라 의 할 때 시옷 여기서 알려줬잖아. 관형격 조사. 그러면 나라 의 할 때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결합해서 관형어인 부속 성분이 됐네. 알 수 있죠. 말싸움이 말이야. 주어란 말이지. 중국의 중국에 붙었네요. 이 부사격 조사 중국 체언에다가 부사격 조사 붙어서 부사어가 됐네. 그러면 사실은 B도 맞는 거네. 부속 성분이 있는 것만 맞죠? 체험 조사가 결합해서. 그러면 A, B 일단 찾아봐. A, B 나머지 안 돼? 그러면 3, 4, 5 제거시키고요. 또 볼게요. 생인의 생인의 소리는 소리인데 생인의 소리 뭐가 보여요? 관형격 조사 의 생인에 붙어서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얘도 있네. 그럼 C, 답은 1번. 이렇게 아마 푼 친구들 있을 거야. 맞지? 굉장히 잘 푼 거예요. 여기 뭐야? 나혼, 자식이, 양자, 단정, 하, 야. 어렵다, 얘들아. 괜찮아. 볼래? 여기는 여러분,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라든지 관용격 조사 보여 안 보여? 체험 플러스 무언가 조사가 보인다는 건 자식이 모습이 정도인데 이거 다 관용격 조사, 부사격 조사 아니잖아. 여기서 다 알려주고 있지. 이거 하나하나 대응만 시켜보면 돼. 또 이도 마찬가지야. 네, 니로리니, 네, 이대 들으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요. 내가 이르다, 네가 잘 들어라. 부사, 잘은 있지만 이게요. 체험과 조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부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형태로 이루어진 부사어, 이 형태로 이루어진 관용어를 찾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A, B, C 1번이다. 이렇게 푸셨으면 완벽해요. 자, 지금까지요. 우리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 부분 끝났습니다. 매체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매체는 아마 이번 수능에서도 여러분 이 정도 패턴을 좀 잡고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혹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잘 활용하는 매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야 교육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문항 분석을 쭉 해보면요. 40에서 43번 이 첫 번째 세트가 보면 실시간 방송이 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를 본 학생이 누리소통망에 올린 글이란 말이지. 포인트는 이 매체를 활용했어요. 누리소통망, 온라인상에 올린 글이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의 특징을 딱 파악한 다음에 발문 분석 들어가야 돼요. 자, 40번 같은 경우는 가 단독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이거 순서대로 가 다 읽고요. 나 다 읽고 이렇게 갈 거야? 아니지. 가 끝나면 40번 처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 매체 상황 맥락 먼저 딱 머릿속에 넣고 발문 분석해야 돼. 자, 그 다음 41번 보면요. A에서 C에서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수용 태도.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수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A, B, C가 다 어디서 나왔어? 그렇지. 41번도요. 결국에는 가에서 나온다. 가에서 나오는데 얘는 딱 범위를 또 제한을 해줬어요. A, B, C만 보면 돼. 여러분 좀 능숙한 친구들은요. 이거 A 읽고 관련된 선택지 해결하고 B 읽고 관련된 선택지 해결, C 읽고 해결 이렇게 가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42번을 한번 볼까요? 42번을 딱 보니까 계획 반영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근데 얘는 나에 반영된 거 확인하랍니다. 맞지? 그럼 얘는 결국에는 나 문제다. 결이 좀 달라. 40번, 41번은 가로만 해결 가능하거든. 얘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죠. 나까지 다 읽은 다음에. 자, 마지막 43번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얘가 뭐냐면 언어 플러스 매체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는데 언어 플러스 매체라는 거. 그러니까 매체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일명 내비게이션 문제다라고 제가 개념 강의 국어 단판에서 알려드렸는데 뭐냐면 A, B, C, D, E의 위치를 쭉 파악을 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가에 흩뿌려져 있지. 그런데 이 가, 그러면 42번을 제외하고는 다 가만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러면 순서를 이제 정해야 될 거야.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요. 이런 내비게이션 문제를 먼저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얘를 풀다 보면 이 43번을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 가의 내용을 훑어볼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그 흐름대로 따라와 보세요. 저는 43번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41번 지엽적으로 ABC 물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40번을 통해서 가 마무리 짓고 남은 나를 읽고 42번 해결해 볼게요. 어렵진 않아. A에서 E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앞부분 딱 보세요. 진행자가 뿅뿅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켰다 공약 3번째 시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몇 명이 더 입장을 했네요. 여러 번 지금 하는 3번째 시간이래. 자, A 부분. 오늘은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이 A라는 공약에 관해 학생회장이 출연해서 직접 알린대요. 직접 알리는 대상이 뭐야? 어떤 공약의 내용인 거지.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직접을 사용해서 부사 직접 사용한 것까지 맞아. 눈으로 보면 확인되잖아. 그런데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전달한다고요? 직접 나 방송 나왔어. 이거 전달하는 거 아니지. 무엇을 직접 알리려고 학생회장이 나온 거야?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그 공약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답은 1번 나왔죠. 불안해요? 이제 2번부터는 좀 마음을 가볍게 가봅시다. 자, B 부분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어서 학생회장이 네, 우리 학교 학습실은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어서 이런 이유로 인기가 많죠. 어미 있어서 할 때 어서를 사용했네요. 학습실이 인기가 많은 이유 뭐라고요?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고 조별 개별 학습이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잖아. 됐죠? 그리고 나서 A 부분이 왔다. 저라면요. 41번을 염두에 두고 이 A도 흐름대로 읽을 겁니다. 동주가 맞아. 자리 바꿔 오느라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다른 학년하고 같이 쓰려니 눈치도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학생회장이 C 부분 보세요. 동주 학생과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C.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겠죠? 라고 하고 있어요. get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공감하겠냐라고 하면서 추측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공감에 대한. 이런 불편은 앞에서 말한 동주가 얘기한 거고 자연스럽게 41번의 A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도 맞는 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실전이라면 잠깐 43번을 멈추고 41번을 해결하셔도 좋아요. 왜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B 부분이지. 어떤 화면을 딱 보여주고 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내부 회의를 통해서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결과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B가 다혜, 재호가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혜 학생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C가 현지 연수가 뭐라고 반응을 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쪽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진행자가 그럼 D가 나오네요. D 부분. 언제부터 새로운 사용 원칙에 따라 학습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운 사용 원칙을 딱 말해줬는데 그럼 언제부터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부터를 사용한 거 맞아 여기까지는. 근데 이 질문은 학습실 사용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했으니까 언제부터 하냐라고 물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네. E가 나옵니다.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이렇게 되면 신청받을 계획이야. 뭐뭐 하면 신청받을 거야. 면을 사용해서 원칙이 적용되기 전에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 통과되면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이라는 조건. 맞지? 그러니까 오케이. 답 1번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 가를 다 읽어버렸네.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41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41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거야. 수용 태도 물어보고 있고요.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네. A 부분 갑니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 동주가 긍정하면서 동의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 자리 바꿔 오느라고 나 종례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눈치도 보였고. 봐. 동주는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오케이 여기까진 맞다? 그런데 학생회장의 이야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뒷내용이 틀렸죠? 나는 맞아. 학생회장이 얘기한 그런 불편함 나 동의해. 오히려 동의한다라고 나와야지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 B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혜가 설문조사의 근거에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 것을 보니까 자, 그 위에서 지금 설문조사 마련했다라고 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판단해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합리적일 것 같아. 학생이 힘내세요. 학생이 응원하네요. 그럼 B 부분. 다혜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 그 다혜의 말 바로 위에 보면 학생회장이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칙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 발화. 이걸 듣고 나서 다혜가 학생의 결정이 타당하다. 타당성 판단. 이걸 지금 뭐라고 여기서 읽어냈냐면 우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가 합리적이야. 타당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답은 몇 번? 2번이네. 의외로 앞부분에서 지금 답이 나오니까 문항의 난이도가 좀 더 쉬워지죠. 쉽게 느껴지죠? 자, 이제 제호 한번 볼까요? B 부분 제호. 그 아래쪽에 다들 학년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 다른 게 신기하다. 이유? 궁금해하네요. 그 자료를 보고 이유를 궁금해해? 자,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보고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설문조사 결과가 잘못되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 혹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못을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나 이거 궁금해. 설문조사 보니까. 맞지? 자,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C 부분 한번 그 아래 바로 아래 볼까요?
그런데 그 B에서 C 사이의 학생회장 발언을 보면요. 다혜 학생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글을 써주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친구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원칙, 정해진 원칙. 첫째, 뭐 학습실 사용은 학생이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둘째, 학년별로 구분하고 3학년은 무슨 요일, 뭐 1학년, 2학년은 무슨 요일 이렇게 딱 정해줬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C로 이어지는데 현지가 저 1학년인데요. 금요일은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왜 1학년은 금요일만 사용해야 하는 건 좀 별론데요? 라고 판단하고 있어. 맞지? 자기의 어떤 불만족한 별로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현지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내용에 논리적으로 잘못된 걸 얘기한 거 아니야. 나는 1학년인데 나 금요일날 집에 일찍 가고 싶은데 별로야 저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C 연수 내용 한번 볼까요? 제일 아래쪽에 학생회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설문 결과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지금 설문 결과만 보여주고 있고 그로부터 이제 마련한 원칙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결과를 보면 여러분 뭐 요일별 구분이 더 좋다라고 한 건 3학년 174명이고요. 그다음 시간별 구분, 나머지 2학년, 1학년은 시간별 구분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거든. 학년이 좀 갈리죠. 그런 걸 보면서 연수가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 설문 자료를 보고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의 실행 가능성, 이거 실행 가능한가 안 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로만 끌어내기 어려운 어떤 내용들, 그런 원칙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마련했는지 궁금증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답은 2번 확실하고요. 자, 이제 40번으로 가면 가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가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네. 진행자는 학생회장은 아하 1, 2번, 3, 4, 5번 이렇게 발화자를 나눠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작에 학교명을 언급하여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시작 앞부분 보라는 거야. 진행자의 발화 몇 군데 없죠. 그중에서 그냥 앞부분 보면 돼. 학교명, 네모네모, 뿅뿅고 학생들 이렇게 나와 있지? 소식을 들을 수용자 그 학생들이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 진행자는 접속자 수 그 바로 아래에 이어지죠. 두 번째 방송과 접속자 수의 차이를 알려주면서 지금 이 세 번째 방송이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입장했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학생회장은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우리 아까 얼핏 쭉 볼 때 다혜 학생 혹은 그 A 바로 밑에 동주 학생 이름 언급하고 있고요.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 이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의 한 얘기에 한 말에 반응해 주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야. 안 어려웠을걸요? 이 문제는. 학생회장은 발화와 관련한 보충 자료로 표를 제시하며 표 안에 뭐가 있었어?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표 안에 구체적인 수치, 질문 다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오케이. 맞는 말. 답은 몇 번? 5번이죠. 학생회장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화면을 설명하며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봐. 화면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고 있다? 화면 장면은 지금 앞부분과 뭐 끝부분쯤에 보면은 투샷이죠. 투샷. 지금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학생의 소식, 이 설문조사 표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 합리적 원칙 마련, 드디어 성사 이런 자막이 나가고 있다.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화면이 학생회장의 발언을 요약한 화면이냐? 아니라는 거지. 뒤에는 볼 필요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볼 수 있고요. 뭐 그러니까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도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뭐 읽기만 하면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좀 전략적으로 매체 부분에서는 순서, 문항의 순서, 접근 순서를 좀 잘 정리하면서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나를 작성하기 위해 이런 메모를 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의 내용이 나에 반영됐는지 이거 보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의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작성한 메모를 먼저 볼게요. 방송에서 학생회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단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보인 자, 기억, 아쉬운 점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를 읽을 때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구나 이거 찾으면 돼요. 그치? 그 다음 사용 원칙 마련에 친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친구들의 의견이 이렇게 하면 반영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나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친구들이 학생의 의견을 보내거나 또는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능, 매체니까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언급한 부분 뭐지? 이렇게 나눠가면서 볼게요. 자, 나 와보세요, 여러분.
그 표 캡처 화면을 딱 올려주면서 뿅뿅고 친구들 방송 봤어요? 제가 캡처해둔 화면을 보면 캡처 화면이라는 거 설명해주죠. 자, 학생회가 요일별 구분을 선택한 이유가 의아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 회의 과정과 내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할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내부 회의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학년별로 사용할 요일을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거 뭐예요? 지금 아쉬운 점 얘기하고 있어요. 내부 회의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얘기 안 한 거 아쉬워. 의아하다. 뭐 이렇게 얘기 반응하고 있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요일을 정하면 좋지 않았을까? 뭐 하고 있어요? 방법 언급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그리고 학생회장이 어떤 친구의 말에 반응한 건 좋았지만 좋은 점도 얘기하네? 그리고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는 답하지 않은 부분 아쉬웠대. 아쉬운 점 기억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이런 부분 매체에서 놓치면 안 돼요. 클릭 돼 있죠. 이거 하이퍼링크 기능을 보여주고요.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여기를 누르라고 돼 있어요. 맞지? 그러면 어떤 의견을 전할 기능을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댓글에 댓글창 열었으니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흐름에 맞춰서 지금 나를 이해했어요. 자, 봅니다.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저장 방송 화면의 일부를 보여줬어. 맞잖아. 그대로 다 읽어줬죠. 저장 방송 화면의 일부를 먼저 제시하면서 여기 화면을 보니까 3학년 말고 1, 2학년은 요일보다는 시간별 거기에 훨씬 많은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요일별로 했지?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쉬운 점 맞죠? 얘도 오케이. 우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실시간 대화창에서 학생들을 응원하는 말에는 호응하고 답을 들려주었지만 여기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던 모습, 이거 아까 좀 아쉬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아쉬운 점 기억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 니은 내부회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사용 요일 결정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제안했어요. 뭘 제안했어? 설문조사라고 제안을 했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자막으로 제공된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우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 이것 봐. 기능 묻는 문제 그대로 나오죠? 학생회 전할 의견은 여기로라고 이렇게 하이퍼링크 나왔어요. 답은 5번이 되겠네.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댓글 기능 활성화,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얼핏 보면 맞는 거 아니야? 댓글 기능은 있지. 그런데 이 댓글 기능은요, 자유롭게 지금 이 글을 읽는 친구들이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댓글 기능을 연 거지, 학생회가 선정한 그 사용자들이 그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는 건 댓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뭐 공식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댓글의 기능,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내용과 연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야.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세트 두 문항인데요. 아주 쉽게 풀렸을까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언어와 매체를 마지막에 푼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 틀렸어라고 하는 친구 아니라면 차근차근히 이거 흐름대로 따라왔다면 전혀 어렵지 않았죠. 보세요, 여러분. 뿅뿅 도서관 앱 첫 화면. 앱의 첫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야. 그리고 나는 이 앱을 사용한 학생이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 여기도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 나왔네요. 그리고 거기에 사자가 그 글에 대한 답을 달아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44번은 나에 대한 설명, 그리고 45번은 기억에서 미움과 관련해서 나를 이해하는 거. 둘 다 가나를 다 어쨌든 이해를 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가는 일단 앱의 화면인 거고, 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잖아.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가를 짚어가면서 이해를 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 흐름대로 가면서 저는 문제는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나 따라와 보세요. 나를 먼저 읽어보자. 요청사항과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일단 두 가지네. 요청사항이 뭐지? 그 다음 질문은 또 뭐지? 이걸 찾아서 읽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뿅뿅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도서관 앱 이용과 관련해 요청사항과 질문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 휴관 안내 설명이 있긴 한데 하고 가를 보세요, 여러분. 휴관 8월 휴관 안내 기억 부분 있네. 그런데 휴관 날짜를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청사항 첫 번째 날짜 함께 안내해달라. 자, 그 다음
번호를 한번 매겨볼래? 그리고 공지사항에서 플러스 더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공지사항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를 보는 거지. 아, 공지사항에 플러스 더보기 있네? 그런데 그거 누르지 않고도 더 많은 정보를 바로 한눈에 봤으면 좋겠어. 요청사항이죠. 자, 그 아래쪽에 또 도서를 살펴보다가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도 추가되면 좋겠어. 관심 도서 저장 기능 요청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나중에 답변도 받을 거야. 그 다음 그 밑에 문단을 보면요. 그런데 추천 도서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또 인기 도서는 월별인지 연도별인지 궁금해. 이거 뭐야? 질문하고 있구나. 파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변으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청했으니까 이 각각에 대한 답변 있겠지. 우선 첫 번째,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휴관 안내, 날짜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대. 얘는 수용해 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그 밑에. 공지사항 목록이 늘어나면 앱의 특성상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서 불편을 드릴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대. 이건 들어줄 수가 없어.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하트를 눌러 볼 수 있대요. 딱 디귿 부분 보세요. 리을 부분 하트. 이거 누르면 관심 도서로 딱 표시가 되는구나. 얘가 요청한 거는 이미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문단. 다음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천 도서는 이러이러한 걸 통해서 의견을 선정하고요. 인기 도서는 뭐 이러이러한 걸 한다. 여기까지 끝내도 돼요. 그런데 플러스 더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의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려주네. 자, 여기 질문에 플러스 알파로 정보도 사서 선생님이 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아주 쉽게 풀릴걸? 왜냐? 우리는 나만 읽은 게 아니라요. 나에서 언급한 바를 가에 짚어가면서 화면을 이해했거든. 자, 가에서는 나와 달리 우리 적절한 거 찾는 거야. 게시물의 조회수가 화면에 표시? 게시물의 조회수가 표시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렇지. 나의 끝에 보면 앞부분 첫 번째 그 제목 바로 아래 끝부분 보면 조회수 있잖아. 얘는 나지 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수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 역시도 어디에 있어? 나와 달리 아니야. 나에 있는 거죠. 자,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되는 것 어디 있어요? 하트 기능 우리 하나만 딱 잡았어도요. 가에 하트 누르면 관심 도서로 정할 수 있고 뭐 내 서재 대출 조회 연장 뭐 여러 기능들이 어디에 있어? 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적절한 거 3번이네. 확인 가능하죠. 이해돼?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려운 거 없죠? 도서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대출 중이냐 뭐 이런 거 어디 표시돼 있어? 그렇지. 리을 바로 위에 보면 대출 가능, 뭐 대출 중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는 가에 있는 거지. 나가 아니라. 자,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 어디 있어요? 가에 있는 거지. 가와 달리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45번 가볼까요? 기억에서 미음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기억에서 미음은 가에 있는 부분이거든. 우리는 나를 읽으면서 봤단 말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찾는 겁니다. 학생은 정보의 구체성을 고려해서 기억에 추가 정보를 게시해 줄 것 요청했대요. 요청 3개였거든. 기억에 날짜,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맞는 말. 사서는 F 화면의 구성을 고려하여 니은에서 보이는 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겠다며 요청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요청 수용하지 않은 부분 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맞아. 사서는 정보 선정에 활용된 자료를 고려하여 디귿의 선정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다음으로 이 두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오케이. 자, 학생은 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리을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선택지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얼핏 보면 학생이 어떤 기능을 요구했는데 그건 리을의 기능이 있는지를 모르고 요청한 건데 그 기능 이미 있어 라는 거지. 리을의 기능을 요구한 거예요.
관심 도서로 누르면 이렇게 정할 수 있게끔. 근데 새로운 기능을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주세요가 아니었던 거야. 리을의 기능이 있었는지 몰라서 요청했던 건데 사서 선생님이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사서는 정보의 추가 제공을 고려하여 미음을 여러 조건으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마지막 플러스 알파 이 부분에서 덧붙여서 더보기를 누르면 어쩌고저쩌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끝났어. 이 마지막 세트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움직이면 돼요. 자, 여러분 시간 압박만 받지 않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6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수능의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아자아자 파이팅!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갑시다. 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